자, 여러분들 수능 2점 테스트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뭐 물론 새 걸로 나왔지만 처음 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약간 허성범 그 영상 아시죠? 예, 그것처럼 약간 이게 한 번 찍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실은 제가 이거를 이제 녹화를 했는데 이 녹화 음성을 제가 이제 마이크가 이 아이패드 마이크 녹화 기능이 꺼진 줄 모르고 이 아이패드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돼요. 그 아이패드는 이제 그죠. 그 뭐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기본적이었던 이제 마이크 녹화할 때 마이크 켜는 설정 있잖아요. 그 마이크 설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열심히 찍어놨던 게 날아가서 조금 업로드가 좀 늦었고요. 일단 다시 찍게 됐으니까 네, 그거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지구 내부의 충산 구조를 이제 화학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해서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우리가 보시면 얘는 우리가 핵으로 나눴고 지각, 멘틀이 순서겠다. 그쵸? 그러면 얘가 지각이고 얘가 멘틀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누는 건요. 하부 멘틀하고 그러면 상부 멘틀 나눴겠다. 그쵸? 그럼 여기는 연약권이 되겠고요. 얘 위에는 암석권이 되겠다. 그치? 암석권 하면 이게 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암석권은 이제 뭐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쵸? 됐습니까? 자, 구성 물질의 평균 SiO2 함량은 기울기 니은보다 많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이번에 수능 쪽까지 나오는 개념인데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읍이 뭡니까? 지각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 SiO2 함량은 우리가 알고 있지 뭡니까? 대륙 지각에서 제일 많죠? 그 다음이 해양 지각이고요. 그 다음이 멘틀 순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기울기 니은보다 많다가 당연히 맞는 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의 두께는 이제 해양보다 대륙에서 두껍다. 우리 이제 디귿은 제가 판이라고 했다. 그쵸? 그러면 이 두께, 판의 두께는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죠. 됐습니까? 자, 디귿, 리을은 이제 부분 용융 상태다. 맞죠? 우리가 이제 이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판의 단면과 판을 이동시키는 힘 A와 B를 나타내는 거네요. 자, A와 B는 각각 판이 미끄러지면서 판을 밀어넣는 힘 하나. 그쵸? 그 다음에 판을 잡아당기는 힘 하나네요. 그쵸? 아, 여기 어때요? 이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쵸? 바로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예, A가 판을 밀어내는 힘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A는 판이 미끄러지면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B는 두 대륙판이 충돌할 때, 그러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충돌형 경계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판과 판이 만났을 때 대륙판과 내륙판이 만난 거겠다. 그쵸? 그 충돌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서입대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입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판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A가 B보다 크다. 자, 우리가 판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이제 판의 이거를 통해서 이 판의 이동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달라지는 게 바로 이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쵸? 이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질수록 이제 판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B 쪽이 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응만 맞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풀른 구조로 나타내는 모습도네요. 그쵸? 자, 뜨거운 풀름, 차가운 풀름 이렇게 있네요. 그쵸? 기읍, 차가운 풀름은 섭입하는 판 맞죠? 차가운 풀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섭입하는 판에 형성되는 게 맞고요. 자, 니은 뜨거운 풀름은 이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자, 이거 맨날 물어보는데 아니다. 그쵸? 어딥니까? 외핵과 멘틀의 경계죠. 그죠? 멘틀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부 멘틀의 경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됐고요. 자, 기역에서는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 맞죠? 우리가 열점은 뜨거운 풀름이라 말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평양에 분포하는 주요 열점 위치랑 판의 경계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열점은 대부분 판의 경계 아니죠. 그쵸? 열점하고 판의 경계하고 지금 경향성이 완전 달라요. 탈락이고요. 자, 니은. 열점 하부에는 뜨거운 풀름 맞죠? 자, 그 다음 열점 기읍과 니은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아니죠. 그쵸? 왜요? 열점은 위치가 항상 어떻다? 고정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만 맞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와 진원 깊이를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 진원 깊이가 300 이상이 나왔다는 건 일단 얘가 신발이잖아요. 그쵸? 얘가 중발이고 얘가 천발입니다. 자, 그런데 신발진이 나타났다는 건 얘가 일단 해구겠네. 그쵸? 그럼 해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서위대 밑으로 들어갈수록 진원 깊이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B판이 A판 아래로 파고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해구는 어딥니까? 우리가 판의 경계를 우리가 해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의 경계 쪽에 가까운 거는 니은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B판은 서위판은 판이 잡아당기는 힘 받고 있는 거 맞죠? 이 판이 점점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힘을 계속 준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힘을 받고 있는 게 맞고요. 자, 화산 활동은 A판보다 B판. 자, 화산 활동 어디? 여기서 이렇게 지진 활동 일어나고 화산 활동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화산 활동은 A판이 더 활발합니다. 서위, 즉 당하는 판이 더 활발하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6번입니다. 자, 그림은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열점과 용암 대지가 형성되는 과정이네요. 그쵸? 자, 일단은 보세요. 지금 얘가 열점이 있어서 용암대지 생기는 거고요. 얘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쵸? 자, 멘틀 물질의 상승이 시작되는 건 연약권 아니죠? 연약권은 우리가 상부 멘틀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부 멘틀과 그 다음에 어딥니까? 외핵의 경계죠. 그쵸?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역은 같은 깊이의 주변 물질보다 여러분들 밀도가 작다는 말은 그만큼 위로 올라간단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까? 그래서 주변 물질보다 밀도가 작다가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 판이 이동할 때 용암 대지와 열점은 같은 방향. 자, 용암 대지는 판 따라서 그래서 이동하겠다. 그쵸? 하지만 열점은 항상 뭐라 했어요? 열점은 고정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 하나만 맞겠네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하와이 열도. 여러분들 하와이 이제 화산섬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화산섬 열점까지 떠올리셔야 되고요. 됐죠? 자, 하와이가 여기 열점 고정돼 있는데 이 고정된 열점에서 생기고 옮겨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한 겁니다. 판이. 그쵸? 자, 기역. 하와이 열도를 포함한 판은 북서쪽으로 이동한다. 맞죠? 지금 이 방향이 북서쪽 방향입니다. 자, 화산섬을 이루는 주요 구성암석은 여러분들 열점은 현무암입니다. 그쵸? 자, 현무암 또 하나 더 있죠? 현무암은 열점, 그 다음에 해령, 그 다음에 이제 해양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안산암 아닙니다.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화산섬의 암석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 여러분들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얘는 바로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생성 당시의 위도입니다. 아, 그러면 이 생성 당시의 위도 그러면 어때요? 열점은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 위도는 우리가 열점이 여기 계속 고정되어 있단 말은 이 위도에 따른 변화는 아예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맞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이네요. 그쵸? 자, 지진파 나오는 순간 뭘 떠올리면 됩니까? 찻바, 그죠? 차가운 플룸은 빠르고요. 뜨느죠? 뜨거운 플룸은 느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자, 지진파 속도 편차가 지금 어때요? 지금 이쪽에 좀 더 플러스 값에 가까우니까 여기가 니은이 차가운 플룸이고요. 그 다음에 기역이 뜨거운 플룸이 되겠습니다. 더 느려졌으니까요. 됐죠? 자, 기역엔 뜨거운 플룸 맞고요.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자, 차가운 플룸이 밑으로 내려가고 뜨거운 플룸 올라오니까 밀도는 니은이 더 크겠죠? 탈락이고요. 자, 디귿. 화산 A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이제 주로 물 공급에 의한 용융 온도 하강이요. 자, 여러분들. 이 화산 A 어때요, 지금? 뜨거운 플룸이죠. 자, 뜨거운 플룸은 물 공급에 의한 용융 온도 하강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압력 감소죠. 그죠? 아, 자, 이 압력 감소가 뜨거운 플룸하고 이렇게 해령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자, 그림은 판 경계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안산암이 분포하는 경계선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판 경계를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 판 경계면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안산암이 생기는 게 이 섭입대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 해양지각이 녹으면서 현무암이 생기고요. 우리가 이 대륙판에서 이 물질, 여기 물 공급에 의해 가지고 대륙판이 녹으면서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깁니다. 그러면 얘 둘이가 섞여가지고 분출되는 거는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거든요. 즉 얘를 보면 안산암질을 보는 순간 제가 그래서 안유형 기억하라 했다. 그쵸? 안산암을 보는 순간 여긴 섭입대가 있구나 라는 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됐죠? 자, 기역. 판 경계에는 그러면 새로 생성된 해양지각 분포하겠습니까? 아니죠. 해양지각이 해구나 이런 섭입대에서는 더 소멸합니다. 됐죠? 일단 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됐죠? 자, 니은. 안산암이 분포하는 판은 안산암이 분포하지 않는 판보다 밀도가 작다. 자, 안산암이 분포하는 판 쪽이 어때요, 지금?
안산함이 있는 판 쪽으로 파고드니까 이쪽이 더 밀도가 작은 게 되겠죠. 됐습니까? 섭입을 당한 쪽이 더 밀도가 작은 곳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이 지역의 안산함은 압력 감소 아니죠. 이게 바로 뭡니까? 물 공급에 의해서,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융 온도가 낮아진 거,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이 섭입된 해양판이 녹은 거,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두 가지가 더해져가지고 이 안산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렸고요. 디귿이 니은 하나만 맞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10번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10번 문제가 되게 좀 색다른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해석 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체크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되게 독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래 뭡니까? 여기 이거를 주고 나서 물 공급된 곡선 해가지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이고 얘는 똑같이 둘 다 멘틀 물질 용융 곡선인데 용융 퍼센트가 0%랑 100%예요.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용융이란 단어 어떤 단어 있죠? 부분 용융이란 단어 여러분들 떠올린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용융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요 부분만 지금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0에서 100 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부분 용융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역의 암석이 온도 T도씨의 마그마와 접촉하면, 자,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기역 여기 있는 이 암석이 온도가 T로 이렇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분 용융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부분 용융이 일어날 수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됐죠? 자, 니은의 암석은 영약권. 자, 보세요. 니은은 지금 어디 있어요? 부분 용융 안에 있죠? 우리가 부분 용융된 거, 멘틀이 부분 용융돼서 유동성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연약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연약권에 위치한다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자, 그럼 깊이가 점점 줄어야 되는 거죠? 어때요? 깊이가 줄면 제가 이건 주황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부분 용융 곡선에 지금 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부분 용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자료 해석 잘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산출 상태가 다른 화성암,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쵸? 자, 일단 우리가 기역은 어때요? 지금 화성암 이렇게 위로 쭉쭉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됐죠? 뭐 니은은 이렇게 뭐 가서 이렇게 쭉쭉 하고 뭐 디귿도 이렇게 있네요. 그쵸? 다 화성암의 종류가 다 다른 거네요.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자, 기역에서는 퇴적암 조각 맞죠? 왜냐하면 이 화성암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약간 관입된 느낌이다. 그쵸? 관입이 되면서 이 퇴적암을 포획암으로 잡아갈 수 있죠. 그래서 포획암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역이 맞는 말이고요. 포획암 가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획암. 자, 니은. 니은은 층리와 나란하다. 어때요? 지금 니은 발달한 게 지금 이렇게 발달했죠. 이게 층리거든요. 층리와 지금 나란하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거 맞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물 결정의 평균 크기.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디서 화성암이 굳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깊은 곳일수록 당연히 크기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립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디귿이 가장 크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2번 넘어갑니다. 자, 12번입니다. 그림 가는 이제 화성암 AB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AB의 특징입니다. AB는 각각 유문함과 반려함인데, 자, 이거 적으시면 됩니다. 현, 안, 유, 반, 섬, 화를 적으면 유문함과 반려함 지금 딱 다르다, 그쵸? 자, 현무암 계열이 좀 어두운 계열이잖아, 그쵸? 여기가 현무암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현무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려함이겠죠, 그죠? 여기 A가 반려함이 되겠고요. 자, B가 바로 유문함이 되겠네요, 그쵸? 자, A에서는 유리질 조직차. 그럼 우리가 현암류 반섬화가 보시면 이 밑에가 조립질이고 위에가 세립질이란 말이에요. 자, 유리질 말만 들으면 어때요? 좀 되게 선생님 유리 되게 두꺼운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유리 되게 뭔가 유리처럼 뭐 엄청 얇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세립질을 따른 말로 유립질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립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A는 어떻습니까? 지금 결정 크기가 크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조립질이에요. 일단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 뭐 반려함이니까 조립질이라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틀렸고요. 됐죠? 자, B는 유문함이다. 맞죠? B 유문함이다. 우리 판단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화강암과 유사한 건 어때요? 얘들은 우리가 생긴 이 위치만 다를 뿐이지 조성은 이렇게 다 같아요. 이거 현무암과 반려암, 안산암과 섬로암, 유문암과 화강암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화강암과 화학 조성이 유사한 당연히 유문암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만 맞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3점 문제 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쳐있냐고요? 이거 벌써 두 번째 짓고 있거든요. 네, 한번 더 갑자기 왜 자꾸 그 장난치고 싶어지죠, 그죠? 네. 근데 그분은 진짜 너무 잘생기시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시고 해가지고, 되게 멋있는 분입니다. 그쵸?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젊은
학생들 다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허성범 그분이죠. 그쵸? 아, 이분 대단합니다. 됐죠?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이제 최근 발생한 지진의 이제 진앙 분포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제 나는 이제 주요 열점의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가의 지진은 우리가 이제 신발 지진보다 천발 지진이 많다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 그러면요. 신발 지진보다 천발 지진이 많은 건지, 뭐, 신발이 많은 건지, 이런 거를 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신발 지진이라는 조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예요? 수렴형 경계에서만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천발 지진은 수렴형 경계에서 안 일어납니까? 아니죠. 수렴형 경계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산형 경계 있죠. 발산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지 않지만 천발 지진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계가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나의 열점에서는 주로 안사함질. 자, 열점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열점은 무슨 함질? 현무함질이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자, 판의 경계 파악하려면 당연히 뭡니까? 지진을 보셔야겠죠. 열점과 상관없습니다. 가가 더 유용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그림은 판 기역에서 비읍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요. 평균 이동 속력과 그 다음에 이제 판의 경계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네요. 그쵸? 자, 보세요. 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동 속력 빠르다고 하는데,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제일 작은 걸 리을이죠. 그죠? 일단 작은데 이동 속력 빠르네요. 오, 이거 좀 인정합니다. 그쵸? 뭐, 이건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럼 보세요. 옆에. 디귿. 얘는 되게 큰데도 이동 속도 빠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무슨 말입니까? 판의 크기와 이동 속력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작은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니은.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비읍하고 미음을 비교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해구가 이렇게 생기면 밑에 아까 계속했다시피 이 섭입대가 이렇게 땡겨오는 힘 때문에 이 판 이동 속력이 더 빨라집니다. 즉, 해구의 비율이 많을수록 이동 속력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자, 미음하고 비음만 비교해보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동 속력은 일단 더 느리겠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읍이 미음보다 느릴 것이다가 맞는 말이고요. 자, 섭입하는 판이 판 전체를 잡아당기는 힘.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뭡니까? 해구의 비율로 그대로 보시면 상관없겠다. 그쵸? 기읍하고 디귿 비교하니까 뭐가 많습니까? 디귿이 많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판의 경계와 해저 화산군이네요. 그죠? 아, 화산 여러 개를 나타낸 겁니다. 그쵸? 자, 판의 경계 기역은 발산형 경계다. 자, 이건 한번 볼까요? 이 B도 지금 어때요? 연령이 지금 낮은 애가 이렇게 생성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는 모습. 즉, 이쪽 판은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동하죠? 그쵸? 아, 여기는 약간 동쪽으로 이동하네요. 아, 우리 이 경계는 발산형 경계가 맞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화산군 B를 형성한 열점의 활동이 시작된 지점은 8천만 년 전 이전이다. 여러분들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세요. 일단 8천만 년, 80, 100만 년이 8천만 년이잖아요. 8천만 년이 되려면 흰색으로 표시돼야 되는데 지금 흰색이 없어요. 그쵸?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8천만 년 전이가 한 7천만 년 대충 칩시다. 뭐 7천도 좀 너무 과한가요? 한 6천으로 칠까요? 한 6천만 년 전에 생성된 게 첫 출발점인데 여러분 보세요. 8천만 년 전 이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8천만 년 더 오래 전이니까 약 9천, 막 1억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6천만은 이전이 아니고 이후죠. 그죠? 이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6천만이니까 8천만 년 더 이전입니다. 아니죠. 6천만 년 전 이전 얘기니까 6천만 년 이전은 8천만 년 이후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말이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준 겁니다. 자, 디귿. 화산군 C가 포함된 판은 동쪽 이동 맞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하나는 해구분의 두 지역에서 섭입하는 판의 깊이네요. 그쵸? 깊이가 지금 어때요? 가에 있는 쪽이 조금 더 얕고 나가 조금 더 깊네요. 그쵸? 자, 진원의 평균 깊이. 자, 가는 100km고요. 니은 보시면요. 한 400쯤 되겠다. 그쵸? 기역은 100, 니은은 한 400쯤 됩니다. 당연히 깊이는 어디가 더 깊겠습니까? 니은이 더 깊죠? 기역이 더 얕다가 맞는 말이고요. 자, 판의 밀도 여러분들 판은 어떻습니까? 해구에서 중심으로 판이 이렇게 섭입되는 곳이 이쪽이 섭입하는 판이 깊이 깊어지면서 맞죠? 밀도는 당연히 뭡니까? A, B판이 있으면 좀 그림 잘못 그린 것 같긴 한데 그쵸? 이 B판 쪽이 밀도가 더 크니까 밑으로 들어가는 거겠다. 그쵸? 아, 그래서 동쪽의 밀도가 더 큽니다. 됐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섭입하는 판의 평균 기울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로 안 어렵거든요. 자, 가는 해구가 깊이가 이 정도만 된 거예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요. 이 정도 거의 거통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거리 보시면요. 그쵸?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더 깊게 이렇게 파고 들어갔죠. 아, 이 평균 기울기는 누가 큽니까? 나 쪽이 더 크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작다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열점 활동으로 생성된 화산섬들의 분포를 나타낸 거고요. 화성의 방사성 동위원소. 아, 이건 뭘 할 수 있죠?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방사성 동위원소 꼭 절대령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얼마큼 시간을 좀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걸린 시간 같은 것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반감기 안 좋단 말은 절대 연령 구하라는 것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를 보라는 거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 현재 열점은 서쪽 이동. 보세요. 일단 이렇게 쭉 이동하고 있네요. 열점은 동쪽 이동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열점 자체는 뭡니까? 아예 이동하지 않는다가 정답인 거죠. 그죠? 열점은 고정이다. 이거 동쪽으로 이동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산섬 이동했다고 열점 이동한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자, ABC 화성암. 열점은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현무암질 마그마는 52% 이하죠.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B와 C 사이 거리보다 멀다. 자, 보세요. 이 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거리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 생성되고서 이렇게 이동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 보세요. 판의 이동 속도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거리도 많이 같다고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보세요. X의 함량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이걸 반감기라 하죠. 만약에 반감기 1억이라 치면 얘는 1억 년 그대로 걸린 게 맞습니다. 즉 A에서 B는 1억 년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B에서 C는 어때요? 40에서 25가 됐을 때 반이 되려면 원래 20이 돼야 되죠. 20까지 갔을 때가 1억인데 20까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1억보다 좀 적게 걸린 한 7천에서 뭐 8천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A와 B가 더 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6번입니다. 자, 그림은 북아메리카 서쪽 연안에 위치한 화산과 용암대지의 분포네요. 그쵸? 자, 이 지역의 판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떤 판단하면 되면요. 판의 경계 쪽 이렇게 막 화산 생기고 막 지진 생기는 쪽이 당연히 뭘까요? 해령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벗어난 곳에 여기에 지금 화산섬이 생겨 있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호상열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호상열도 아니죠. 호상열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있죠, 그거. 베니오프대 맞죠? 네, 베니오프대 갑자기 안 떠올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베니오프대 그쵸? 이 베니오프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의 판 경계는 해구, 즉 우리가 수려면 경계에 가깝습니다. 그쵸? 수려면 경계는 해양지각이 생성이 아니고 소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화산과 용암대지가 포함된 판은 현재 남서쪽으로 이동한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남서쪽 이동이 맞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령 증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화산에서 분출하는 마그마의 평균 SiO2 함량은 기울기 니은보다 많다. 자, 니은은 우리가 여기 뜬금없는 화산이 뭡니까? 당연히 열점이겠죠. 자, 열점은 현무암질이잖아요. 현무암질이 SiO2 함량이 적습니다. 기울기 니은보다 많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지진파 속도의 편차에 대한 문제네요. 그쵸? 측정값 빼기 평균값이니까 그냥 속도 그대로 보면 되겠다. 그쵸? 자, 똑같이 합니다. 차가운 플룸은 빠르고요. 뜨거운 플룸은 느리다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A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어떻습니까? 느리게 되니까 뜨거운 플룸이고요. B는 지금 플러스니까 여기가 차가운 플룸이 되겠습니다. A에서 차가운 플룸 아니다. 그쵸? 자, 멘틀 물질의 평균 밀도는 같은 깊이일 때는 당연히 차가운 플룸 밑으로 들어가니까 맞죠? 멘틀 밀도는 당연히 B가 더 크겠죠?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 A와 B에서 나타나는 멘틀 물질의 연직 운동은 자, 우리가 멘틀 물질이 이렇게 보세요. 우리 판이 멘틀 물질이 위에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멘틀 물질이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판이 이동시키는 주요 힘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지하 온도 분포와 마그마 생성 과정 나타낸 거고요. 나는 섭입대 부근에서 생성된 마그마네요. 그쵸? 자, 나에서 A에서 A' 과정 생성된 마그마는 뭡니까? 화강암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B에서 B'은요. 얘는 우리가 현무암입니다. 그쵸? 당연히 SiO2 함량이 더 많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나에서 물은 연약권 물질의 용융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낮춰주는 겁니다. 그죠? 용융 곡선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자, 마그마 기억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 기억나죠? 이거는 A에서 A', 즉 화강암과 B에서 B', 이 현무암이 생성된 두 마그마가 혼합돼서 생성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금 기억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유, 현 이런 순서로. 그래서 안산암이 분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하나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A에 해당하는 마그마는 어떻습니까? A 뭡니까? 여기가 안유죠. 아, 유문함이니까 해양지각이 아니고 대륙지각이겠죠. 이쪽이 지금 이쪽 생기는 게 이게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와 C는 모두 어때요? 지금 보니까 C는 우리가 해령이고요. B는 우리가 열점 같네요. 그쵸? 아, 그럼 둘 다 압력 감소 맞죠? 열점과 해령은 둘 다 압력 감소입니다. 자, 지표를 분출하는 마그마의 SO2 함량은 가가 나보다 적다. 아니죠. 그쵸? 나가 해령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기가 현무암질입니다. 됐죠? 여기 분출하는 거 안산암질이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더 많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10번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2점 10번 기억나세요? 2점 10번도 신유형이었잖아요. 이 3점 10번도 신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반 장난으로 예측 한번 해볼까요? 혹시나 이거 약간 복선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에서 이제 10번이 신유형일 가능성, 만약에 제가 지금 미리 찍어놨잖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약간 성지순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해볼게요. 자, 10번 문제. 자, 가는 우리가 이거 육지기원의 모래와 자갈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이게 뭘 물어본지 지금 모르겠잖아요. 그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이 해저 단면인데 우리가 배운 해저 단면은 판단할 수 있는 게 해령인지 또는 해군지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심해저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아, 선생님, 해령 부근에서 심해저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해양분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 퇴적물이 점점 많이 쌓입니다. 퇴적물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집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령에 가깝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 가는 게요. 해령의 밑에서 우리가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화성암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쵸? 됐습니까? 됐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읍. 가는 육지기온에 그럼 일단 육지기온 바로 탈락이죠. 왜요? 심해졌기 때문에 바로 탈락입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 마그마의 냉각 속도. 여러분들, 이 냉각 속도는 마그마가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속도가 당연히 더 느리게 굳겠죠. 그죠? 깊을수록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나가 다보다 빠른 게 맞는 거겠죠. 나가 더 얕은 구간이니까요. 그쵸? 자, 나와 나는 모두 SiO2 함량이 50% 미만이다. 맞죠? 여기 우리가 해령은 현무암질 마그마니까요. 됐죠? 현무암질 마그마는 50% 미만이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표는 화성암 ABC의 SiO2 함량과 현미경 관찰한 암석의 조직이네요. 그쵸? 자, 현무암, 유문암, 화강암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바로 구분되겠죠. 그쵸? 왜요? 현무암 50% 이하니까 C 바로 현무암 둘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B를 볼 텐데 지금 뭘 판단할 거? SiO2 함량은 둘 다 63보다 넘기 때문에 판단 못합니다. 아, 우리가 이걸 보면 되겠죠. 지금 암석의 조직. 제가 아까 다 못 지웠나 봐요. 동그라미 남아있네요. 그쵸? 한 번 더 풀어서 그래요. 그쵸? 자, 보시면요. 어때요? 아, 얘가 바로 여러분들 현, 안, 유, 반, 섬, 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쵸? 여기가 위에가 세립질이고 밑에가 조립질이잖아요. 조립질이 더 어때요? 이 조직이 더 두껍게 나타나죠. 즉 이게 암석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암석 조직 크기가요. 그래서 아 얘가 화강암이고요. 됐습니까? B가 화강암이고 A가 유문암이 되겠습니다. 됐죠? A는 유문암이고요. B는 화산 분출 과정에서 생성된다. 어떻습니까? 조립질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세립질은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부르고요. 조립질은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산암의 화자를 따고 심성암의 성자를 따서 얘들 전체를 이르는 말이 화성암이거든요.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B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화산 분출이 아니고 이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됩니다. 틀린 말이고요. 자, 암석의 밀도 여러분들이 이 밀도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 나왔잖아요. 자, 밀도는 우리가 알아두세요. 현무암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안산암, 그 다음 유문암 순서입니다. 됐습니까? 이 순서로 가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C가 가장 큰다가 많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암석의 조성 있죠. 이 조성은 우리가 현무암이 염기성이고요. 안산암이 중성, 유문암이 산성입니다. 그래서 염중산 순서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좌표는 한탄간 주변 암석과 북한산 인수봉이네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조금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 압니다. 한탄강은 우리가 현무암질이 좀 많고요. 북한산은 화강암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지금 그림 보시면 어때요? 좀 짙죠? 여긴 좀 밝잖아요. 여기가 어두운 색 암석이니까 여기가 우리 현무암이 좀 가깝겠다. 맞죠? 밝으니까 화강암에 가깝겠다. 심지어
구성 광물 종류를 맨눈으로 구별할 수 있대요. 조립질이구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강암이 맞겠다. 그쵸? 됐죠? 자, 주상절리는 우리가 현무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말이고요. 암석 생성된 깊이는 어때요? 위에서 봤다시피 이 화강암 쪽이 심성암이다. 그쵸? 아, 그래서 이 심성암 쪽이 당연히 더 깊으니까 나가 더 깊겠죠. 틀렸고요. 자, 디귿. 암석에 포함된 SiO2 함량은 당연히 화강암 쪽이 더 많겠죠. 가가 나보다 적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2강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자, 여러분들 2강도 문제가 되게 뭐 어렵진 않았지만 이 자료 해석에 대한 거 신유형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한번 잘 복습해 보시고 여러분들 다음 3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